네, 안녕하세요. 예, 고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년 농부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 와서 직접 만나보고 또 블루베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지금 하고 계신 지 몇 년 차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귀농한 지 지금 3년 차 됐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부모님께서 조금 이제 취미 생활로 블루베리 좀 하시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내려와서 지금 3년째 지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지리산권이거든요. 정말 공기가 좋고 청정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블루베리를 이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스토리를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제 블루베리가 진달래과 식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진달래가 잘 서식할 수 있는 곳에서 블루베리도 잘 잘 자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도 이제 품종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식재를 하셨죠. 네, 예, 그래서 블루베리를 막상 재배 보니까 쉽지는 않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손이 많이 안 간다, 관리가 쉽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관리하는 건 많이 없는데 잘 안 자라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좀 품종마다도 조금씩 환경적인 영향을 좀 다르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맞는 품종을 찾으려고 다양하게 심어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품종을 주품목으로 가져가야 될지는 아직 못 정해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연구기관이나 이제 지도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품종이나 그 지역의 적응 실증 시험을 해서 농가한테 이제 해주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든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듀크 품종도 있고, 스파르탄, 뭐 챈들러, 또 여러 가지 뭐 노슬랜드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품종들이 이제 토양 적응성, 물리성에 좀 취약한 품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코 블루베리가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청년 농부가 처음 블루베리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뭐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하신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사는 이유가 또 농사를 짓고 또 뭐 귀농에 사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소득적인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블루베리가 바람직한가 한번 이제 생각은 해봐야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농진청의 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노지 과수나 노지 밭작물 여기 다 토탈해서 항상 블루베리가 한 1위, 2위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포도하고 1위, 2위로 왔다. 지난해 2023년도 자료를 보면 포도가 1위, 블루베리가 2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과배 복숭아보다도 소득이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블루베리 자체가 제대로 이제 블루베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재배 기술적인 측면, 노하우, 경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아직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토시아닌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항상 우리 블루베리 이야기하고, 또 이제 견주어서 이제 아로니아 이야기하잖아요. 아로니아 이야기하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미과 식물인데 토양 적응성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아로니아는 어디에나 심어놔도 잘 크고 생산량 많고,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생과로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근데 블루베리는 다양한 이제 안토시아닌 종류 있는 데다가 또 과일로서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블루베리는 향후에도 다른 여타작물보다도 전망은 밝다고 봐야 돼요. 어떻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소비자들이 찾는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객이 찾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블루베리가 계속 찾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계속 찾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올해 이제 블루베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확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 착색은 안 되는데, 어떻든 이제 나무들이 다 전체적으로 잘 자라면 좋은데, 나무들 이제 잘 크고 있는 것도 크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든 이제 농사 3년 차잖아요. 블루베리에 대한 이제 전정부터 해서 또 시비 관리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는 있어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잘 키우면 이보다도 2배, 3배 이상 생산량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높이면 면적을 확대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노지하고 시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상당히 좀 지대가 높고 그리고 이제 개화기 때 또 올해 눈이 왔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개화기 때 또 여러 가지 기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100% 노지 가는 것보다는 시설을 한 30% 내외, 전체 재배 면적의 30% 내지 40% 정도를 가져가는 것도 그러면 수확기를 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상제 또 그런 위험에서 또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제 영농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많이 고민인 게 날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작년까지는 날씨가 더워서 문제였다면 올해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봄에 수확기가 제가 작년 기준으로 오늘 날짜 6월 10일 날 첫 수확기를 가져갔었는데 올해는 아직 지금 착색도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늦어지면 이제 장마철이랑 너무 많이 겹치면 또 수확기를 아예 놓쳐버릴까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아가지고 시설 생각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시설도 여러 군데 가보기도 했는데 하우스 높이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같은 농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달라가지고 블루베리 하우스로 시작해서 지은 집도 많이 없고 다른 작물을 하다가 하우스에서 이제 그냥 없애고 블루베리 하신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규격화된 게 하나도 없어서 블루베리 시설하우스는 어떤 높이로 어떤 넓이로 지어야 되는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정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된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없어요. 네. 이제 대체적으로 기존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이나 한라봉 재배하시다가 지금 이제 블루베리로 정목전을 해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시설 규격이 감귤하우스 기준이에요.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하시다가 또 블루베리로 또 정목전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블루베리 전용 시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대신 이제 블루베리 자체가 나무의 수고, 나무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가 이제 보통 2m 정도 내외 보거든요. 시설에서 이제 성목이 됐을 때도.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이상 3m 이상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이제 전정을 통해서 수고 높이를 대략 한 2m 내외 이내로 이제 조절을 하죠. 그러면 이제 측고 높이를 2.5m나 3m 정도 그 정도 가면 위에다 커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나무가 이제 커튼이 뭐 열고 닫고 할 때 걸리지 않으니까 뭐 딱히 이제 뭐 표준화된 뭐 규격은 없지만 대략 그런 선에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나 농가 사례들 보면 잘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받고 지금도 똑같이 과거에 10년, 20년에 그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또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블루베리 자체가 이제 무농약 재배하는 농가가 워낙 많긴 한데 무농약이면 시비 관리를 우리 화학 비료를 관행의 3분의 1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작물 보호제야 할 수는 없지만 시비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지금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런 달려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신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나와야지 내년도에 또 결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매뉴얼들도 또 제대로 뭐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또 시비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블루베리는 비료하지 않아도 잘 큰다 이런 개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봐서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블루베리도 분명히 시기에 맞게끔 봄부터 수확 그리고 수확 이후에도 꾸준하게 시비 관리가 돼야지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하거든요. 노지에서도 과거에 제가 10여 년 전에 전북 순창 그때 갔을 때 보면 주당 생산량이 7kg에서 8kg까지 있다 하세요. 한 주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듀크인데도 어떤 사람은 듀크인데도 나무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나무에서 7kg, 8kg를 따신 분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토양이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의 기본은 적지적작이라는 사자성어에 딱 달려있는 거예요. 적지, 그 토양, 기후 여건에 맞는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루베리가 요즘에 돈이 된다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는 있는데 적지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 이 토양에서 재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이 적지가 아니다 보니까 재배 형태가 이제 너무 다양한 거죠. 그런 사례들 많이 보죠.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재배하고 싶은데 토양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을 이용하든지 화분을 이용하든지 컨테이너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이제 베드 재배 그런 타입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각의 재배 방식의 문제점과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어떻든 우리 새로 하신 분들이 시작하실 때는 물론 인근에 있는 농가들도 많이 가서 보고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잘하고 있는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또 주변에 있는 농가들 보고 따라했다가 또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패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들에 저희도 이제 항상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청년 농부를 이제 현재도 컨설팅하고 있고 귀농인들 교육하고 있고 또 많은 블루베리 전문 재배 농가들이 마이스터 대학에서나 아니면 시군의 농업인 대학에서나 이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블루베리 농사를 잘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금전적으로 소득을 높게 올릴 것인가 항상 제가 고민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오늘 저는 우리 김관수 대표님 만났는데 참 청년 농부가 참 어떻든 마인드도 돼 있고 향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꿈과 비전이 있는데 저는 참 이런 꿈들을 잘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게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공부한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저도 뭐 30여 년 차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멘토나 선생의 그런 스승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한 부분들을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만약에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스승이 해야 될 역할이 없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예. 본인이 시행착오 겪은 걸 토대로 해서 새로 하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는 게 멘토와 스승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 이제 공부하시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이제 예전에도 우리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맞춰서 입어야지 아래까지 단추가 잘 맞춰지잖아요. 첫 단추가 두 번째 구멍으로 이렇게 잘못 깨지게 되면 계속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한데 그래서 첫 시작을 할 때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 제대로 된 준비라는 게 내가 열심히 땅을 만들고 이렇게 그것은 하나의 일부예요. 그거 전에 먼저 제대로 된 이 이제 각각의 작목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내가 사과를 한다 그러면 사과의 전문가가 있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또 아니면 현장에 가서 아니면 상고초리라도 해서 가서 본인이 어떻든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와서 가르쳐 준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본인이 가서 배워야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실패와 아픔들을 겪지 않고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또 저희 역할이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든 보고 많은 농가 사례를 보고 또 그런 농가들의 문제점들을 보고 다시 개선하는 데 항상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농부가 어떻든 이 블루베리를 통해서 농촌에 희망이 있고 또 이게 블루베리가 단순하게 생과만 이렇게 판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라 정말 6차 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좀 그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블루베리를 사게 잘 먹거든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꼭 생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냉동으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고객들이 필요할 때 언제 시점이든지 생과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본인이 또 카페나 뭐 또 다른 그런 꿈이 있다 그러면 또 요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지역의 관광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일단은 나무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죠. 나무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방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블루베리를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시비 관리부터 종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코칭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